이제 문법,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다루는 자료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접하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코딩 테스트에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코딩 테스트를 이제 준비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소스 코드를 답안을 채점하는 시스템이 웹상에 구현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이제 구름 아이디라고 하는 사이트인데, 이미지를 보는 게 낫겠다. 뭐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가 쓰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거를 이제 웹상으로 해놓은 거예요. 물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자체도 웹 버전이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걸 쓰면은 소스 코드의 출력 값을 검사하는 게 가능해져서 그걸 활용해서 꽤 많은 회사들이 이제 자사 코딩 테스트에 응용을 하고 그 뒤로부터 이제 그 사이트를 응용해서 이제 코딩 테스트 학습 사이트들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구름 아이디 내지는 이제 웹에서 코딩 테스트에 응시를 하려면은 코드 내용 자체는 전반적으로 이건데 답안을 제출하려면은 요 다음 단원도 공부하긴 해야 돼요. 함수라는 단원까지 봐야 이제 무리 없이 다 온전하게 쓸 수가 있어요. 뭐 함수라는 거를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문제 풀이 자체가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만 답안 제출할 때 걔네가 특정 코드 형식을 좀 요구할 뿐이에요. 뭐 당분간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문제 푸시기에도 바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문제가 거의 레파토리가 떨어질 때쯤 되면은 이제 그때쯤 되면 함수에 대한 진도도 끝나 있을 테니까 그때는 이제 온라인에 있는 코딩 테스트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온라인 코딩 테스트는 문제 읽기도 바쁠 거예요. 문제 지문이 엄청 길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자주 등장하는 코딩 테스트 유형인데요. 첫 번째는 반복의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뭐 포문 하나건 중첩 포문이건 그냥 딱 I, J가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딱 반복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반복의 범위를 연산으로 얻어내야 돼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별짓기라고 하는 예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탐색하는 거. 총점과 평균은 이미 여러 번 했었죠. 그것과 관련된 게 있고요. 그리고 리스트를 정렬하는 거. 역순 배치,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런 것들을 이거 다 우리 내장 함수로 봤던 거거든요. 근데 코딩 테스트는 내장 함수를 쓰는 게 아니라 직접 여러분들이 그걸 구현하는지를 보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직접 구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볼 겁니다. 실제로 이 중에서 별짓기하고 정렬 같은 경우는 저 대학교 때 학교 시험 문제로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자, 일단 반복 범위의 동적 설정입니다. 지금부터 여기서 하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주제예요. 자료 구조라고 하는 건 효율적으로 접근이나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자료라고 하는 건 변수죠. 변수의 조직. 변수를 이제 조직한다라고 하는 거는 리스트나 아니면은 딕셔너리 같은 걸로 구성을 한다라는 거고요. 관리라는 거는 입력, 수정, 삭제.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저장까지는 지금 아니고 저장은 나중에 파일에 저장하거나 아니면 DBMS,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거나 뭐 이런 거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드를 어떤 정해진 일련의 절차에 맞춰서 작성을 합니다.
그걸 이제 프로그래밍에선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알고리즘의 그 가장 근접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공식이에요. 수학 공식. 지난주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공식을 일단 외우고 문제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보죠. 처음에 공식을 내가 이거 이해하겠다라고 해서 증명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말리진 않을게요. 근데 일단은 문제 유형을 먼저 익숙해지는 걸 먼저 1차 목표로 삼으세요. 나중에 우리가 데이터 분석할 때 뒷부분 수업도 마찬가지예요. 프로그램의 우리가 지금 내장함수라는 거 봤죠? 이 내장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인풋이 있어요. 그러면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쳐서 아웃풋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문자열 변수 str이 있을 때 replace a, b라고 하면은 인풋은 a하고 b예요. 이 replace 함수의 기능은 str에서 a를 b로 바꿔라잖아요.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 어떤 처리를 하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소스코드를 본 적도 없고 볼 방법도 없어요. 하지만 아웃풋으로 나오는 거는 이게 적용된 결과가 반환되는 거죠. 결과가 나온다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렇게 인풋을 어떻게 주면은 어떠한 처리 절차를 거쳐서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냥. 그래도 이 안에서 대략적으로 어떤 일이 한다라고 우리가 대충 간략하게 요약된 글 정도는 보지만 이 안에 소스 코드를 하나하나 다 보지는 않아요. 데이터 분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구해서 인풋을 넣을 때 어떤 함수, 여기서 함수 호출하듯이 머신러닝의 어떤 알고리즘을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뭐 이게 회귀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로지스틱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디시전 트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공식들이 그 알고리즘들이 있어요. 뭐 의사결정나무, 이게 의사결정나무.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들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코딩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입력값이 어떻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거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 그리고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 공부하는 게 목표인데 대학에서 이걸 공부한다라고 하면 이 안을 다 까봐요. 이 안을 다 까봐서 굉장히 복잡한 수학식으로 다 언급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것에 익숙해지신 분들도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몇 분 계세요. 이렇게 공부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다가는 딱 데이터 분석 딱 첫날 수업 들으면 반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풋이 뭐고 아웃풋이 어떻게 나온다.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대체로 수식을 보는 건 아니고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난대더라 라는 정도의 간략한 원리를 그냥 그 이해 정도만 하고 넘어가는, 이해라기보다는 납득이죠. 그리고 결과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정도 선에서 볼 거예요. 예전에 그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수업을 할 때 그때도 이제 국비전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 메가IT는 아니었고 다른 학원이었는데
반드시 지급된 교재를 써라 라고 하는 게 강사들한테 지침이 내려왔었어요. 근데 뭐 어쨌건 뭐 하고 나서 이제 과제로 조별로 챕터 하나씩 잡아서 정리해갖고 발표를 시켰거든요. 그랬더니 한 문과생 학생이 함수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발했어. 함수 설명하는데 PPT에다가 딱 닭 이미지를 하나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놓고 설명을 얘가 먹으면 똥 싸죠? 그러더라고. 배를 갈라보지 않는 이상 소화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대. 딱 그 말 듣고 바로 얘기했거든요. 너 문과지? 그랬더니 그렇대요. 근데 이해가 쏙쏙 되는 설명이었어요. 지금부터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얘가 속에서 어떻게 소화되는지 과정까지는 지금 당장은 너무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내가 프로그래밍을 원리에 집중하면은 결국은 원리를 따라가면 이진수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하다가 중간에 멈출 거잖아. 원리보다는 현상에 더 집중하세요. 지금 보는 현상이 나중에 더 큰 현상의 원리가 될 거예요. 자, 별짓기 문제입니다. 프로그래밍 입문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예요. 중첩된 반복문에서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하는 거예요. 자, 반복문이 이중으로 중첩된 경우. 일반적인 경우는 바깥의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요. 안쪽의 반복문이 열을 담당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2차원 리스트의 탐색이 가능합니다. i가 0부터 4까지, j는 0부터 2까지 라고 하면은 i가 1 증가하기 위해서 j가 매번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그럼 i가 0일 때 j 0, 1, 2. i가 1일 때 j도 또 0, 1, 2. i가 2일 때 0, 1, 2. 이런 식으로 하면은 2차원 리스트의 인덱스로 얘네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한다고요. 근데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계산해서 얻어낸다. 그러니까 자식 반복문의 수행 범위를 계산식을 적용해서 얻어낸다. 라고 하면 가장 가벼운 걸로 i 플러스 1. 자, 그럼 i가 0일 때 j는 0,1 전까지죠. i 플러스 1이니까. 그러면 이거 몇 번 반복해요? 0부터 1 왼쪽 거까지는 딱 0 한 번만 하잖아요. i가 1이 되면 j는 0부터 2 전까지니까 0, 1. i가 2가 되면 0,3 전까지니까 0, 1, 2 이렇게 되죠. 가볍게 여기에 i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만으로 i가 1 증가할 때마다 자식 반복문의 반복 횟수가 한 번씩 늘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가지고 나타나는 가장 쉬운 별짓기 문제가 이겁니다. 첫째 줄에는 별 1개, 둘째 줄에는 별 2개, n번째 줄에는 별 n개를 찍는 문제예요. 자, 줄이니까 행이죠. 그 다음에 한 줄마다 별의 개수가 있으니까 별의 개수는 열이죠. 그럼 반복문이 이중으로 겹치면은 부모 반복문이 행을 담당하고 자식 반복문이 열을 담당해요. 자, 지금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줄 나왔어요. 그럼 반복은 0부터 4까지. 한 줄마다 출력해야 될 별의 개수가 1씩 늘어나니까
출력할 내용을 일단 빈 문자열로 준비해요. 바깥 반복문이 한 번 돌 때마다 이 스타라는 변수는 다시 빈 문자열로 리셋되고 시작하는 거죠. 자, i가 0일 때 j는 0부터 1 전까지 한 번. 그럼 빈 문자열에다 별을 한 번 더합니다. 문자열끼리 덧셈은 연결이죠. 그러니까 스타가 요거였는데 스스로 별을 갖다 붙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출력해요. 그럼 여기서 출력되는 건 별 한 개죠. 다시 또 가요. 자, 스타 다시 지우고 이번에는 2까지. 그럼 0, 1이니까 두 번이죠. 스타에다가 별을 한 번 더해요. 그 다음에 또 돌면서 한 번 더 더해요. 그리고 출력해요. 두 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반복이 될 때마다 별이 한 개씩 늘어나죠. 자, 요거 실습할 때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이 프린트를 들여쓰기를 여기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트문은 이 포문에 소속이 되죠. 그럼 별 하나 덧붙이고 출력. 여기서도 하나에서 출력. 그 다음에 두 개 만들고 출력. 하나. 그 다음에 i가 1일 때 첫 번째 별 만들고 출력. 그 다음 두 번째 별 만들고 출력.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하나일 때 출력. 두 개일 때 출력. 세 개일 때 출력.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에다가 반복되면서 별을 계속 덧대주고 마지막에 한 번만 출력하는 거예요. 자, 요 문제에서요. 이거 하시고 그 다음에 별을 역순으로 뒤집는 것도 해보세요. 이렇게 나오게. 이거 그냥 이렇게만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위에 반복문도 처음부터 다시 짜는 사람도 있고 뭐 난리가 아니에요. 아예 그냥 코드를 새로 다 리빌드를 해버려요. 근데 지금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뭐라고요? 자식 반복문의 반복 범위를 동적으로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예 위에 전체 코드를 다 들어 엎어버리면은 출제 의도 자체가 빗나가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접하시는 많은 분들이 출제 의도 파악 못하고 그냥 막 풀어요. 여기만 고치세요. 여기만 고쳐서 이렇게 만드세요. 코드에 나와 있는 숫자 값, 기껏해야 0하고 5밖에 없지만 얘네들은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쓰되 여기만 고쳐서 출력 결과를 반대로 만드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별 찍기는 딱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터넷에서 별 찍기라고 검색하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별로 다 나와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한 문제죠. 지금 여기는 C 언어로 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나가면은 별의별 별찍기가 다 나와요. 자, 정방향, 뒤집은 거, 그 다음에 역방향. 여기까지는 그래도 맘먹으면 할만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해볼만 해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갑자기 뭐 마른 목골도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또라이들도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제정신이 아닌 거야 이거. 사이코패스야? 뭐 공부하는 거니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문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어디 코딩 테스트 사이트가 별짓기 문제 유형을 거의 몇천 개를 내버렸더라고요, 출제를. 그러니까 이제 코딩 테스트 공부하는 비전공 애들이 아 이거 다 해야 되나 보다라고 그걸 따라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전공 애들은 이렇게까지 안 해요. 제가 봐선 별로 영향가 없는 짓이에요.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공부나 하지 마시고요. 딱 요거 두 개 유형만. 요거 두 개만 확실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잠깐 쉬었다가 요거 한 문제랑 요거 해봅시다. 자, 일단 일반적인 별짓기를 한번 구현해 볼게요. for I in range 0부터 내가 출력하고 싶은 라인 수 여기서 7로 해보자. 그 다음에 for j in range 0부터 I 플러스 1 전까지 변수 하나 준비해 놓고 변수는 여기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j가 반복되는 동안 별을 누적해서 출력 위치가 여기가 되면 별 하나 누적할 때마다 출력하니까 이렇게만 엉킨다고요. 여기서 해줘야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여기만 고쳐서 역순으로 출력되게 하라는 게 문제였어요. 하나, 둘, 셋, 넷, 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둘, 하나. 이렇게 돼야겠죠? 자, 그러면 i가 0일 때 j는 5번 해야 되죠. 5회. 5회를 처리하려면은 레인지 0,5라고 하면 되죠. 0, 1, 2, 3, 4. 1일 때는 4회니까 0,4. 2일 때는 3번이니까 0,3. 3일 때는 2번이니까 0,2, 0, 1. 그 다음에 4일 때는 1번이니까 0,1.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전에 알고 있는 정보는 0, 5, 0. 요게 다고요. 이걸 활용해서 i가 0일 때 j가 5까지 돼야 돼. 여기가 5가 돼야 되는 거죠. 1일 때 4, 2일 때 3, 3일 때 2, 4일 때 1. 전체 5번이요. 이걸 어떻게 묶어야 이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까요? 5 빼기 i. 5 빼기 i. 자, 여기서 5 빼기 i.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5부터 i까지 일씩 감소. 그러면 i가 0일 때 5부터 0 전까지니까 1까지잖아요. 그럼 5, 4, 3, 2, 1 5번. 5부터 i가 1일 때 1 전까지니까 5, 4, 3, 2 4번 하죠. 이런 식으로 여기다 i를 걸어도 되긴 해요. 근데 아까보다 손 가는 게 더 많죠. 여기 고쳤지, 여기 고쳤지, 여기 고쳤지. 결과는 똑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는데 여기서 막 더 수정이 가기 시작하면은 문제 의도가 완전 벗어난 거라고요. 자, 이번엔 리스트 탐색 관련 예제입니다. 이미 앞에서 여러 번 예제에서 나왔었어요.
어떤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의 길이, 이 길이 전까지 0부터 반복해라 라고 하면은 이 증가하는 값이 리스트의 인덱스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을 때 이 i 값이 순차적으로 1씩 증가하니까 자연스럽게 리스트의 각각의 원소를 탐색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나왔던 거죠. 리스트 원소에 대한 총 합계와 평균. 리스트가 있을 때 토탈을 구할 변수 0. 사실 이거 합계 구하려면 그냥 썸한테 포인트라고 줘버리면 끝나요. 리스트 관련 내장함수 중에 썸, 그 다음에 맥스, 민 세 가지 봤었잖아요. 걔한테 줘버리면 끝나긴 해요. 자, 합계를 구할 변수 준비하고 리스트의 길이 가져옵니다. 5죠? 0부터 5 전까지 반복 돌아요. 그럼 i는 0부터 4까지가 되고요. 그럼 요 i 값이 0, 1, 2, 3, 4 리스트의 인덱스와 일치하니까 해당 인덱스에 해당하는 원소를 갖다가 토탈에다가 합산, 그리고 원소 수로 나누는 평균. 이미 한 3번 이상은 봤었던 예제예요. 바로 넘어가죠. 자, 또 다른 형태는 리스트 자체를 포에다가 걸면 앞에 있는 요 변수가 리스트 각각의 원소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P값 자체를 토탈에다 더하면 합산을 쉽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길이로 나누면 평균도 얻을 수 있다. 익숙한 문제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럼 이제 2차원 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이 데이터라고 해서 2차원 리스트를 구성을 했어요. 마이 데이터의 0번째는 요만큼이죠. 1번째는 요만큼이고요. 그럼 마이 데이터의 렌을 측정하면은 원소 지금 2개밖에 없는 거니까 2. 사이즈 2 나왔고요. 그러면은 i를 반복하면서 2 전까지 반복하라고 하면은 i의 변화량은 0부터 1까지가 되는 거고, 0하고 1일 때 마이 데이터의 0번째와 1번째를 출력하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안쪽에 있는 리스트를 통째로 출력하는 거죠. 그럼 마이 데이터의 i번째가 각각 독립적인 리스트인 거잖아요. 그럼 마이 데이터의 i번째를 갖고 반복문을 또 돌리는 거예요. 자, 스텝 1이고 실습 예제에 스텝이라고 붙어있으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자, 좀 전에 작성했었던 코드 뒤에 이제 덧붙여요. 자, 토탈이라는 변수를 하나 준비할게요. 행단위 합계를 내려고 해요. 마이 데이터의 i번째가 요만큼의 리스트인데 이 i번째의 사이즈를 구합니다. 4죠. i가 0일 때 사이즈 2는 4죠. 그러면 j는 0부터 4 전까지니까 0부터 3까지 0, 1, 2, 3 인덱스 맞네요. 그래서 마이 데이터에 현재 i 0으로 고정돼 있고 0번째에 0, 1, 2, 3이 되면은 요 각각의 원소들을 뽑아올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걔를 토탈에다가 더하면은 얘네들끼리의 총합이 되는 거죠. 이걸로 평균 내고 출력. 그럼 지금 여기서 구하는 거는 요 하나에 대한 평균과 합계예요. 그리고 끝나고 다시 돌아가면은 토탈을 0으로 리셋하니까 i가 1 증가했을 때 얘네들에 대한 평균과 합계는 다시 1000부터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2차원 리스트의 탐색도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를 직접 걸 때 my 데이터를 여기다 걸면 이 리스트의 원소 하나하나가 이 변수에 직접 대입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로우를 출력하면은 로우는 하나, 둘 이게 로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럼 여기서 for 한 다음에 로우를 갖고 또 반복을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에 대해서 반복문 하나 돌리고 얘에 대해서 하나 돌리는 게 됩니다. 자, 로우가 요거 한 단위가 됐을 때 그럼 각각의 합계와 평균을 다시 낸다라고 하면 다시 토탈 0 준비하고요. 이 로우를 반복에 걸어요. 그럼 콜은 88728390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의 합계를 먼저 구한 다음에 로우의 길이로 나누면 행 단위 평균 나오고요. 여기 끝나고 다시 쭉 돌아가면은 그 다음 로우는 얘가 되죠. 이걸 가지고 반복도 처리하고요. 이게 2차원 리스트 탐색이에요. 분위기 조용한데 일단 여기까지 먼저 하죠. 갑자기 어려우죠? 자, 3시까지 마무리할 수 있죠? 네, 그럼 10분 쉬고 3시 10분에 시작할게요. 자, 이번에는 리스트의 정렬입니다. 이것도 내장 함수로 쉽게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부분 이제 코딩 테스트 문제들은 이제 직접 이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많이 물어봐요. 첫 번째는요, 리스트 역순 배치예요. 내장 함수로 그 리버스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죠. 자, 5, 3, 7, 1, 9 이렇게 있을 때 반복을 몇 번 해야 되는지를 먼저 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맨 끝에 거를 맞바꿔야 되고요.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를 맞바꿔야 되죠. 가운데 거는 그냥 놔둬야 되죠. 자, 근데 짝수개일 때를 생각해 보자고요. 5, 3, 7, 1, 9, 2라고 하면 이때는 마찬가지로 맨 끝에 것끼리, 그 다음 것끼리, 그 다음 것끼리. 반복을 몇 번 할지를 산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원소가 6개일 때 3번 하고요. 5개일 때 2번을 해요. 여기에서 규칙성을 찾는다라고 하면 원소 길이를 n이라고 합시다. n을 2로 나눠요. 근데 그냥 나누면은 5일 때는 2.5가 나오고 6일 때는 3이 나온다고요. 홀수개일 때 0.5를 버려야 되죠. 즉 목만 구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나눌 때 슬래시 하나가 아니고 슬래시 2개로 나눠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본 리스트를 한번 출력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를 구해요. 5예요. 정수 부분의 목만 2로 나눠갖고 정수 부분의 목만 취하면 된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제 길이를 2로 나눠서 몫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쪽 원소의 위치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돼요. 원소가 5개일 때 0번째 거랑 4번째 거를 바꿔야 되고요. 1번째 거랑 1, 2, 3, 세 번째 거를 바꿔야 돼요. 6개일 때 봅시다. 5, 3, 7, 1, 9, 2. 인덱스는 0, 1, 2, 3, 4, 5라고 되어 있으면 전체 원소가 6개일 때 0번째 거랑
다섯 번째 거를 바꿔야 되고요. 1번째 거랑 네 번째 거, 2번째랑 3 이렇게 바꾸면 되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반대쪽 위치를 구하는 수식을 산정해야 돼요. 자, 5를 가지고 0을 어떻게 하면 4가 나오죠? 5 가지고 1을 어떻게 하면 3이 나오죠? 5에서 얘가 i라고 치면 i를 빼고 1을 더 빼주면 돼요. 밑에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i면 6에서 i를 뺀 다음에 1을 또 빼주면 돼요. 즉 리스트의 길이에서 i를 빼고 1을 더 빼주면 돼요. 자, 그럼 코드 정리할게요. 반복 수행의 수를 산정했습니다. 0부터 반복하면서 반대편 위치 p는 길이에서 i 빼고 1을 또 빼면 됩니다. 파이썬에서 그 값 두 개 맞바꿀 때는 a, b는 b, a라고 하면 맞바꿔지죠. 여기서는 i번째 원소와 p번째 원소를 맞바꾸면 되니까 i번째, p번째는 p번째, i번째 라고 해주면 반복 수행하면서 맞바꾼 후에 출력하면 결과 볼 수 있어요. 자, 넘어갑시다. 이번에는 리스트 정렬이에요. 정렬이 수행되는 과정을 정리한 겁니다. 정렬에 사용되는 알고리즘이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버블 정렬, 그 다음에 퀵 정렬, 또 하나 뭐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쉬운 버블 정렬 알고리즘을 설명하는 거예요. 리스트의 원소가 쭈루룩 있을 때요, 각각의 위치별로 어떤 값이 저장돼야 되는지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일단은 0번째 위치에 대해서 여기에 들어갈 숫자가 뭔지를 확정할게요. 그러면 이 0번째 위치의 항목들과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i는 0이고요. j는 1부터 4까지 반복을 해요. 얘랑 비교해요. 1이 더 작죠? 그럼 맞바꿔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3이 1로 왔다고 해서 여길 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첫 번째 자리에 저장될 값이 뭔지 확정하는 거니까 계속 여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처음에 이렇게 비교해서 1이 더 작네 맞바꿨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머지를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그 다음에 다음 거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또 비교해요. 1이 더 작으니까 패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리 값은 1로 확정을 합니다. 자, 옆으로 넘어가서 이제 두 번째 자리 값을 확정을 해야 돼요. i가 1일 때 그 옆에 거부터 나머지까지 비교를 해요. 3하고 5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으니까 패스. 3하고 4를 비교해요. 패스. 3하고 2를 비교해요. 2가 더 작죠? 맞바꿔요.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자리 값은 2로 확정을 지어요. 자, 이제 i가 또 1 증가해요. 세 번째 자리의 값을 확정해야 돼요. 5하고 4를 비교해요. 4가 더 작죠? 맞바꿔요. 그 다음에 4하고 그 다음 거를 비교해요. 3이 더 작죠? 맞바꿔요. 끝까지 다 왔으니까 이제 세 번째 자리는 3으로 확정합니다. 이제 다음 자리, i가 3일 때 나머지 거랑 비교해요. 5하고 4를 비교했을 때 4가 더 작으니까 맞바꿔요. 마지막 거는 옆에 비교 대상에 더 이상 남아있지 않으니까 할 필요가 없죠. 자, 그러면 i에 대해서 반복할 때는 0부터 1, 2, 3까지 하죠. 마지막 거 안 건드리죠. 그러니까 i의 변화량은 0부터 len 빼기 1까지예요. 마지막 거 빼야 되니까. 그리고 i가 하나씩 증가할 때마다 i 옆에 거부터 끝까지 하죠. 그럼 i 플러스 1부터 길이보다 작을 때까지예요. 이거를 포문으로 만드는 게 정렬 공식이에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지금 이거는 공식입니다.
일단 외우고 시작하셔야 돼요. 자, 리스트가 있을 때 리스트의 길이 측정하고요. i는 처음부터 마지막 거 빼고, 그러니까 사이즈보다 1 작기 전까지. 만약에 그냥 사이즈까지라고 하면 끝까지 다 반복하는 거죠. 마지막 거는 굳이 할 필요 없고요. j는 i 플러스 1부터 끝까지. 이렇게 해서 i번째가 j번째보다 크다면 맞바꿉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하면은 정렬 방향이 반대로 뒤집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포문만 외워두시면 돼요. 강사님 그냥 솔트 쓰면 되지 않나요? 솔트나 아니면 솔티드 쓰면 되지 않나요? 네. 이거 쓰면은 요 뒤에 제가 문제집 만들어 드렸죠? 네. 요거 쓰겠다고 요거 쓸 생각하시면 마지막 문제 안 풀릴 거예요. 반드시 정렬을 직접 해야 될 때가 옵니다. 솔트나 솔티드 메서드는 순수한 리스트에 대해서만 정렬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나는 데이터가 순수한 리스트만 있질 않아요. 이거는 예제용이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복잡할 거 아니에요. 문제지를 하나 마지막 문제로 열어보면 자, 모니터 반대쪽에서 지금 문제지 파일 열고 있어요. 자, 이게 마지막 문제거든요. 딕셔너리를 포함하는 리스트예요. 여기 지금 데이트, 딕셔너리 다 따옴표 감싸야 돼요. 여러분들 코딩 하실 때. 파이썬 딕셔너리는 키가 문자열입니다. 여기 제가 PDF로 바꾸면서 따옴표가 빠져버렸는데 이거 데이트라는 거 다 따옴표로 감싸셔야 돼요. 키 이름. 이렇게 있을 때 확진자 많은 순으로 정렬을 하라고 하면. 솔트로는 정렬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직접 구현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날 데이터가 이런 게 더 많다고요. 내장 함수가 맞는 게 아니에요. 자,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라고 했고요. 프로그램 작성 기초입니다. 반복문의 초기식이나 증감식의 수식을 적용하면 반복문의 범위를 동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에 정렬도 사실 요 규칙을 갖고 온 거죠. 왜냐면 j 의 반복이 i 플러스 1부터 시작하는 거였으니까요. 자, 반복문의 인덱스는 리스트의 인덱스 번호랑 특성이 같죠. 그래서 반복문을 써서 리스트 원소를 탐색하거나 재배치할 수 있고요. 원소 재배치하고 정렬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얘네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평가하기는 용어 정리라고 했었죠? 그래서 코드 관련된 건 안 나와요. 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뭐다? 네, 절차예요. 2차원 리스트를 탐색할 때 반복문을 중첩해요. 그중 안쪽 반복문이 담당하는 역할. 네, 이거 어제 나왔던 문제랑 똑같네요. 1차원 리스트를 순서대로 정렬하기 위해 중첩 반복문을 쓴다. 이때 바깥 반복문의 범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번째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 두 번째부터 마지막 원소 전까지. 자, 좀 전에 봤었어요? 바깥의 반복문은 마지막 거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안 건드린다. 처음부터 마지막 거 전까지 하는 거죠. 자, 요거 실습하시면 되고요. 여기에도 연구과제 있어요. 연구과제 2개. 자, 요거 제가 지금 예제가 25분. 여러분들이 실습하실 게 하나, 둘, 2개네요. 20분. 네. 연구과제 풀이 4시에 시작할게요.
자, 어떤 학생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아르바이트를 한 시간이래요. 이렇게 쭉 있어요. 자, 평일에는 시급 9,500원을 받고 주말에는 시급 13,000원을 적용받는다고 했을 때 이 학생이 받아야 될 일주일간의 총 급여는 얼마냐? 그러면은 요걸 이제 리스트로 정한다고 했을 때 여기 잘라야죠. 그러면 0, 1, 2, 3, 4, 5, 6 이렇게 설정돼 있을 때 뭐 5보다 작다 혹은 4보다 작거나 같다 어떤 조건이 되건 간에 이렇게 조건 설정해서 앞부분에는 9,500원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13,000원을 곱한 다음에 총합을 만들면 돼요. 433, 4576 자, 그러면 이제 워크타임이라고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변수는 뭐가 됐건 상관없죠. 433, 4576 맞나요? 자, 이걸로 반복을 해요. 여기에서 핵심은 평일과 주말을 잘라야 되니까 리스트를 갖고 반복 돌 때 인덱스 번호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반복에 그냥 리스트를 걸 수는 없죠. for i in range 0부터 len work time 전체 금액을 합산된 걸 얻어야 되니까 money는 0이라고 먼저 정의해 놓고 if i가 5보다 작다면 money에는 워크타임 곱하기 9,500 그렇지 않으면 money는 워크타임 곱하기 13,000원 이렇게 해서 최종 금액을 구하면 되죠. 아, 워크타임의 i번째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같은 수식이 반복이 되면서 9,500이냐 13,000이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변수로 따로 담아주면은 수식은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어요. x는 9,500 x는 13,000 해놓고 여기다가 x를 곱하면은 변수만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계산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죠. 무슨 차이인가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코드 작성하시면서 이 얘기도 한 두어 번 더 했던 것 같은데 가장 그 중점으로 삼으셔야 되는 게 코드를 재사용하는 거예요. 변수를 내가 몇 개 더 만드는 한이 있더라도 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반복되지 않게끔요. 지금 여기 보면은 요만큼의 코드가 반복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를 한 번에 몰아넣기 위해서는 곱해야 되는 값만 따로 산정을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처리 효율로 보면은 얘가 훨씬 좋은 코드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뭐 우리는 코딩 테스트까지 아마 깊게 안 들어가도 되는 직군이긴 한데, 알고리즘 쪽에서 이야기할 때 시간 복잡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프로그램 코드가 얼마나 효율성이 좋냐, 뭐 그런 걸 따지는 기준이에요. 그럴 때 보면은 연산이 이렇게 똑같은 게 두 번 나오는 것보다 한 번에 끝나는 게 처리 효율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같은 코드가 두 번 이상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된다. 그런 거에 좀 유념하시면서 만드시면 돼요. 자, 잠깐 기다릴게요. 정리하시는 동안. 자, 어느 게임 유저의 아이템 인벤토리래요. 보통 이제 아이템 같은 거 인벤토리 이렇게 나오면
리스트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잖아요. 뭐 얘네가 그냥 금나라를 뚝딱해서 만들지 않았을 거고 분명히 코딩을 했을 텐데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자, 여기서 그 아이템을 내가 되팔 때는 원래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첫 줄에 있는 아이템을 판매할 거다라고 했을 때 둘, 셋, 넷, 다섯, 6개를 팔 때 아이템의 수량과 단가를 표현하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자, 그 파이썬 자료구조 볼 때 구별하셔야 되는 게 리스트하고 딕셔너리가 있죠. 또 리스트가 있고요. 딕셔너리가 있을 때 리스트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 2차 리스트죠. 리스트가 딕셔너리 안에 들어있는 경우 중괄호 열고 키가 있을 때 이 안에 대괄호 열고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딕셔너리가 리스트 안에 들어있는 경우 리스트가 있는데 이 안에 딕셔너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딕셔너리가 딕셔너리 안에 있는 경우 딕셔너리 있고 키 콜론 한 다음에 딕셔너리 또 들어가는 거죠. 네 가지 경우로 조합돼요. 파이썬 자료 구조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냐,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냐,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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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조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나와요. 총 4가지로. 자, 여기서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예요. 이거죠. 자, 그래서 아이템 수량과 단가가 있으면은 이걸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래요. 얘네들을 쭉 그렇게 정의를 해서 이걸 싹 다 팔았을 때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제 인벤이라고 하나 만들고 전체적으로 리스트예요. 이 리스트에 수량 콜론 첫 번째 게 291개 그 다음에 단가는 500이었죠. 자, 이런 식으로 5개가 더 있어요. 자, 두 번째 거는 수량이 586개고요. 그 다음에 단가가 320. 세 번째 건 수량이 460이고요. 수량이 460, 단가가 100. 네 번째 거는 558개 있고, 단가 120. 하나 더 복사해야겠네요. 그 다음은 수량이 18개, 단가는 32. 90이네요. 그 다음엔 수량이 72개, 단가는 30. 자, 지금 여기서는 각각의 항목이 몇 번째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for item in inven. 그럼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출력해 보면은 아이템 하나하나는 요거 한 줄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아이템에서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하면은
각각의 그 금액이 나올 건데 거기에 0.9를 또 곱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총 합계를 구하면 돼요. 토탈은 0. 토탈 플러스 이퀄 아이템의 수량 곱하기 아이템의 단가 곱하기 0.9. 그러면 가격이 나오죠. 자, 농담인데 웃을 수 없는 얘기 한번 할까요? 이거 못 푸신 분들은 이거 풀 때까지 게임하지 마세요. 게임할 때 아니에요. 이거 못 푸는데 게임 계속하면 평생 집에서 게임만 해야 돼. 자, 요번 단어는 여기까지입니다.